자, 내 일을 위하여 여기부터 이제 세종어제 훈민정음 후반부. 자, 내라는 것도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내가 할 때 이 내를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쓰죠.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이 내가 나 플러스 이라고 하는 내가 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가 그랬어. 나가 뭔디? 나가 그런 식으로 나라는 단어로 쓴 거예요.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언어의 역사성 때문에 우리가 한 단어로 인식을 하게 되지만 이거는 나가라고 이렇게 해석을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한 주격주사 이를 꼭 구분해야 되고 내 이를 위하여 이는 관형사 이는 우리 대명사죠. 지시대명사. 무엇인가 지칭해주는 지시대명사로서 를이라고 할 때는 목적격조사가 우리 상당히 많이 쓰인다는 거, 네 가지 형태로 쓰인다는 거 알죠? 목적격조사는 을과 를과 르이 쓰이는데 앞에 받침이 있느냐, 받침의 여부 때문에 이렇게 갈리고요. 이렇게 갈리는 거는 모음조화 때문이죠. 모음조화의 여부에 따라서 양성모음, 음성모음 이렇게 쓰이는 네 가지 패턴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 어렵게 나오면은 어떤 한 상황을 주고 어떤 단어 뒤에 알맞은 모음조화, 알맞은 목적격 조사를 쓰세요 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밑에 위하야 할 때도 동국정식 표기 보이죠? 위하다라고 할 때 여기 이응 소리가 없으니까 하다라고 할 때도 뭔가 두의 느낌, 뭔가 위하여. 근데 현대국어에서는 위하여 모음조화가 안 맞죠? 모음조화가 안 맞죠?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맞춰주었다라고 볼 수 있네요. 어여쁘다 의미 이동된 불쌍하다. 지금 현재는 예쁘다 라는 의미로 의미 이동이 된 케이스고요. 여기다 두음법칙 적용되지 않았죠? 두음법칙은 앞소리가 비어 있어야 돼요. 우리 현대국어에서 두음법칙이 적용되면은 여기에 소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있는 거 보니까 두음법칙이 없었구나. 자, 새롭게 스물이라고 하는 요 글자가 의에서 우로 가잖아요. 의에서 평순 모음이었던 이 모음이 우로 원순 모음이 되는 현상.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원순 모음화가 현대국어고 중세국어에서는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중세에서는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 차이 현대국어에 비교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불 풀뿔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나중에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요. 근대국어에서요. 자, 28자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28자. 근데 28자를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제가 얘기하죠. 아설순치후라고 하는 이 기준에 맞춰서 정리하시는 게 더 좋다고요. 기역 소리, 니은 소리, 미음 소리, 시옷 소리, 이응 소리에 가액의 원리를 더해서 키읔, 디귿, 티읕, 비읍, 피읍, 지읒, 치읓까지 이끌어내야 되고 여린이웃의 히읗까지도 가고 이체자 세 글자 더 예디응의 리을 소리의 반치음까지도 만들면 17글자가 만들어지고요. 모음은 천지인 요 글자를 동서남북 세 곳에 점 하나씩 동서남북 점 2개씩 이렇게 만들면 28자가 만들어집니다.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소실된 과정까지는 이번에 1학년 과정에서 나오진 않고요. 근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요거 외우는 방법도 처음 얘기하는데 10원을 들고 갔더니 산에 올라가서 10원을 들고 산에 올라갔더니 사과가 뚝 하고 떨어졌대요. 왜요죠? 10원을 들고 산에 올라갔더니 사과가 뚝 하고 떨어졌대요. 이런 순서로 글자들이 사라져요. 이거는 내가 설명하진 않았죠. 1학년 과정에서는 없어도 되는 내용이라서. 이제 외워지지 않니? 이제는 외우면 시간이잖아. 10원을 들고 산에 올라갔더니 사과가 뚝 하고 떨어졌대요. 끝. 자, 28자를 이때도 동국정식 한자음 그리고 모음조화가 이루어졌네요. 이 아래아가 양성모음이라는 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맹근오니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맹글다, 만들다거든요. 근데 만들다라고 할 때 만드니 하면 이렇게만 우리가 리로 활용할 때 어미 활용을 시키면 리을이 탈락해요. 그렇죠? 리을 탈락도 보이네요. 자, 플러스 리을 탈락과 함께 뭐뭐 하노니라고 할 때 이 오가 주어 1인칭을 강조해주는 선어말 어미 오예요. 누군가가 할 때 내가 직접 한다라는 의미. 소자가 하옵니다 할 때 그 오 소리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요 니는 맹근오니, 맹글오니 요 현재형 내가 지금 만들고 있다.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예요. 요거는 혹시 니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학교에서 설명 잘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라서 설명하신 학교들만 인지를 해주시면 돼요. 맹근오니라고 할 때 요 니은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인데 이게 현대국어에서 는으로 가게 되죠. 는으로 결합되면 현재 시제 느낌이 있죠. 먹는다. 요 영향, 요 그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먹는다의 느낌, 현재 시제를 나타내주는 선어말 어미입니다. 근데 설명 안 하는 학교가 대부분이면은 패스. 프린트 보니까 뭐 설명 안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프린트 분석해봤는데. 자, 넘어와서 사람마다 할 때 요 사람마다라고 하는 요 부분, 사람들에게 사람마다 하여금 자, 요 하여 할 때 요 이응 이응 요 표기가 사동 표현이기도 하고요. 언제 또 쓰이면 피동의 표현으로도 쓰여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우리 사동과 피동의 접사 느낌인데 뭐 아직은 접사까지는 아니고요. 이희리기 오구추 1학기 때 배웠었죠. 그 이의 느낌으로 보면 돼요. 이희리기 오구추에서 그 이의 느낌. 근데 그 이는 피동일 때도 있고 사동일 때도 있었죠. 보이다, 먹이다 할 때는 뭔가 누구한테 사동의 느낌으로 쓰이지만 내가 누구한테 선 보이다라고 할 때는 아니 저기 산이 보이다라고 하면 피동의 느낌으로도 쓰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가 사동과 피동이 같이 존재하는 그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대국어에서의 피동 접사 이, 사동 접사 이 느낌으로. 이때는 사동의 느낌으로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 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 이해됐죠? 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 자, 수비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쉬비라고 해서 쉽다라는 거예요. 쉽다. 기본형은 쉽다겠죠. 쉽다에 자, 요 이가 부사파생 접사로 아예 설명을 해버립시다. 요 이는요. 부사파생 접사. 부사파생 접사로 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뭐 부사형 전성어미 이계도록 할 때 그 이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현대국어 관점에서는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지금 여러분들 고등국어 관점에서 그리고 고등학교 문법에서는 얘를 부사 파생 접사로 봐요. 그러면 요 쉬라고 할 때는 쉽다라고 쉬이라는 거는 쉬이를 하나의 부사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익히다. 왜냐하면 쉽게 익히다라고 하는 서술어를 꾸며주는 느낌이죠. 서술어를 꾸며주는 느낌. 그래서 쉽다에 이가 붙었구나. 그러면은 요 비읍이 사라지는 느낌으로 아예 부사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비읍 글자를 이어 적기가 된 거죠. 이어 적기를 연서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서의 반대의 개념은요, 병서, 아까 얘기했던 합용병서, 각자병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비읍은 원래 이건 창제 글자에 안 들어가죠? 비읍 더하기 이응으로 봐야 돼요. 이렇게 이어 적어 준 거니까. 자, 이기다, 익혀라고 할 때는 도움 법칙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익다. 이게 익히다, 익혀라는 거는 뭔가 수월해지다라는 거죠. 익다. 여러분들 익다는 곡식이 익다, 과일이 익다, 뭔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느낌을 익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익숙해지는 걸 우리는 익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원초적인 느낌으로 보면은 익다에서 다 파생된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는 도움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자, 날로, 날마다 쓰다라고 하는 요 개념에서 씀에 항상 중요한 거. 여기서는 접사가 아니라 이제 명사형 전성어미. 그래서 이때 명사형 전성어미가 옴과 옴으로 모음 조화에 따라서 나뉘어져요. 옴과 옴으로. 옴과 옴으로도 많이 쓰여요. 이렇게. 그리고 어두자음군도 있네요. 날로 부스메 명사형 전성어미. 그러니까 쓰다라는 단어겠죠. 기본형은 쓰다. 이게 기본형이었을 텐데 여기에 어미 활용이 된 거예요. 전성어미로. 그러면서 모음 조화까지 맞춰주고 뭐 쓰메. 이때 애는 그럼 뭘까? 날로 쓰는데 날로 쓰메 부사격 조사겠죠. 부사격 조사. 뭐뭐 쓰는 것에라고 하는 부사격이 조사가 쓰는 걸 거예요. 우리는 뭐뭐 쓰는데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사격 조사가 상당히 많이 쓰여요. 이렇게 에라고. 이 세 가지 쓰임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모음 조화에 따라서 예라는 형식으로 또 쓰여요. 근데 부사격 조사는 상당히 많다고 했죠. 이도 부사격 조사 있어요. 주격 조사처럼 똑같이 생긴 이. 와, 과도 있죠, 당연히.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사격 조사는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해석을 하면 된다. 자, 편안케라는 거는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 여기서 여린이읒 보이죠? 이 여린이읒이 동국정식 표기로서 쓰이는 상황입니다. 이상적인 한자음. 편안케, 편안하게 이것이 소리가 축약된 거죠. 편안하게 이 소리가 축약이 돼서 키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고저라고 할 때는 요 두의 느낌, 내가 편안하게 하고자 합니다 라는 거. 그렇게 할 따름입니다 라고 하는 요 리을리 관형사형 어미의 또 이응은 절음보호인데 이 절음보호는 뒤에 소리를 끊어주는 거예요. 왜? 여기는 이미 된 소리니까. 된 소리니까 뭐하고자 할 끊고 따름입니다. 절음의 느낌. 따름이다. 원래는 따름이다라고 하는 이다는 서술격 조사 이다죠. 앞에 명사 따름이라고 하는 서술격 조사고 요 따름입니다. 의존명사로서 명사 뒤에 서술격 조사가 쓰였는데 거기에 또 어미 활용의 느낌으로 서술격 조사는 조사이지만 가변어에 들어가죠. 그렇죠? 거기에 몸하니라라고 하는 명사형 평서형 종결어미가 쓰이면서 이 내용을 마치고 있네요. 자, 요 따르민이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어두자음군이라고 봐야 되냐? 이거는 내가 정리했지만 어두자음군은 일단은 아닌 걸로 지워주세요. 미안해요. 어두자음군은 아니고 각자병서로까지만 정리합시다. 이 자료가 예전 자료라서 왜냐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하면 얘는 스따름 이렇게 스다름이라고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따름이라고 읽지. 그럼 요 시옷의 느낌은 뭐냐면은 된 소리를 나타내주는 된시옷이라고 얘기를 해요. 된 소리 표기에 그 흔적을 남겨주는 거예요. 여기는 된 소리로 표현하세요라고. 그때 된시옷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교육과정에 조금 더 적합한 내용이고요. 어두자음군 같은 경우는 비읍 계열 정도만 있다라고 현재는 좀 그렇게 좀 정리가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비읍 같은 경우는 어두자음군이다. 그리고 이렇게 비읍시 쓰시면은 합용명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시옷 디귿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였으니까 합용명사. 근데 이 시옷은 된 시옷이다. 된 소리를 나타내주는 시옷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까지. 자,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개념 정도가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가 세종어제 훈민정음.